안녕하세요. 예, 최근 우리 보건의료 서비스 쪽에 이제 고객의 요구도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병원마다 이제 친절 서비스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사내에 강사를 양성해서 또 직원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작은 거 하나에서부터 미소 짓고 처음에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맞이 인사 또 배웅 인사만 잘해도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의 근육이라는 것은 기억력이 없어서 내가 지속적으로 반복을 통해서 내 몸에 습관화되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나온다는 말이죠. 이 얼굴 근육도 70개의 근육으로 8,000가지의 표정을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거의 무표정 하나로 일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건의료 서비스인들은 이러한 면에서 병원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의료 서비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맞춰 주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서비스라는 부분을 하는 직종들, 사람을 상대하는 직종들, 사람을 응대하는 직종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면 서비스뿐만 아니라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서비스도 상당히 이제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면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 모두가 우리 사람들이 저마다의 성격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내 말을 잘 듣는 사람한테는 이게 잘 되는데 내 말을 안 듣는 사람한테는 또 내 기준의 틀이 또 많은 사람한테는 그 맞지 않는 서비스로 인해서 서로 간의 불편함을 초래하게 되고 또는 들어간 직장에서 사직서를 쓰고 나오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교육원 학생들 중에서는 그 사람과 대인관계, 직장에서 이런 트라우마까지 가서 또 정신과적인 약을 먹고 뭐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든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이 직업은 자신의 마음 안에 공간과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전에 일했던 곳에서 내가 또 살아온 환경 안에서 참고 참아서 정말 이까지 올라온 부분에서 내 안에 공간과 여유가 없다면 내 기준에 맞지 않는 타인의 말에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여유가 없다는 거와 같은 말이 되겠죠. 자,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는 서비스인으로서의 공간과 여유가 확보되어 있는가요? 저는 이전에 병원에서 근무를 했을 때 대학교를 졸업하고 병원 안에 들어갔을 때 정말 이 서비스라는 거하고 나하고는 체질에 맞지 않아. 누구를 맞춰준다는 거, 내가 희생한다라는 거, 그런 거는 정말 맞지 않는 성격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 안에 들어가서 정말 매일매일 울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매일매일이 울음이었어요. 근데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근데 이걸 억지로 마지못해 받아들이면 우리의 얼굴은 점점점 굳어갈 수밖에 없어요. 얼음이 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얼음 되어가지고 일하는 간호사, 의사, 또 직원들 많이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얼음 되어 있는 이 얼굴을 조금 물하고 녹여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물하고 녹이는 이 과정에는 반드시 인식과 인정이라는 단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 내가 있는 이 공간에서 나는 나와 만나는 사람에게 인상 쓰지 않고 저 사람에게 밝은 표정을 주고 있는가? 나는 이 병원에 보탬이 되고 있는가? 이 병원에 필요한 직원이 되고 있는가?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나는 내 밥값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내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면서 특히 이 감정 교류가 많은 곳이죠. 사람을 응대하는 이 직업에서는. 그런 직업에서 내가 좀 더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고 좀 더 다듬어서 넣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점검해 보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특성과 서비스의 3대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라는 것은 3대 특성이 있습니다. 모든 교재나 또 여러 가지 서비스 책자에 보면 서비스의 3대 특성이 나오는데요. 동시성, 소멸성, 무형성이라고 나옵니다. 동시성, 소멸성, 무형성은 책마다 이제 서로
그 교재를 편집한 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서비스에는 OX의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책의 저자가 맞고 어떤 책의 저자가 아닌 게 아니고요. 서비스는 내가 제공함으로써 상대가 그것에 만족을 느낄 때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내가 똑같은 말을 하라고 정답이 정해져 있어서 제공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무언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죠. 청소를 하시는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갑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라고 누구는 인사를 하고 가고 누구는 아주 그 초상맞게 수고하세요 하고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걸 받은 아주머니는 어떤 사람한테 인사를 받았을까요? 어떤 사람의 말에는 약간 무시당함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의 말에는 인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한 인사는 굉장히 친절하게 느껴지고 안녕하세요를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이 한 인사에는 안녕하지 마세요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고객 접점에서 첫 접점인 원무과 부분에서 병원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어서 오십시오라고 했을 때 어떤 고객에게는 어서 오세요가 되었을 거고 어떤 고객에게는 어서 오지 마세요가 분명히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OX의 정답은 없습니다. 또한 동시성, 소멸성, 무형성이라는 이 3대 특성에도 해석하는 방법이 이 서비스 현장에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20년 정도 병원 안에서 근무를 하고요. 또는 근무를 하면서 한 10년 정도 같이 교육과 병행해서 20년 정도는 병원 컨설팅과 서비스 교육을 하면서 제가 몸담아 일했던 곳과 또 이 서비스라는 부분을 전공 분야로 해서 이 공부를 하면서 이 동시성과 소멸성, 무형성을 어떻게 제가 느끼는지 여러분에게 여기 포커스에 맞춰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동시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것을 동시성이라고 합니다.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자, 그런 게 있나요? 물건이나 제품은 일단 우선 생산이고 그 다음 판매. 그래서 생산과 소비. 생산 다음에 소비가 이루어지죠. 자, 그런데 서비스는 내가 생산함과 동시에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생산함과 동시에 바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한번 제공할 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자, 무형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무형성, 형체가 없다. 예. 이런 제품은 형체가 있어요. 형체가 있어서 사실 이게 왜 부러졌어요? 너무 굵게 나오잖아요. 볼펜 심이 너무 안 좋아요. 눈으로 보이니까 이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서비스는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그 만족도는 이 써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고객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뿐이다. 자, 그래서 어느 날 온 고객이 아가씨 눈빛이 왜 그래? 아가씨 말투가 왜 그래? 라는 말을 했을 때 난 아가씨라는 말이 기분이 안 좋아요. 자, 그래서 제 눈빛이 어때서요? 제 말투가 어땠어요? 할 때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지를 못해요. 그냥 고객이 그냥 그 눈빛이 기분 나빠. 나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뭔가 오로지 고객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뿐이기 때문에 한순간의 부분으로 만족, 불만족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고객이 처음 병원문을 들고 들어와서 그다음 어떤 검사나 대기 시간 또는 이 전체적인 서비스를 다 마칠 때까지 정말 어느 한순간에도 브레이크 없이 잘 맞아떨어져야 된다. 한순간에 불만을 가진 고객은 다른 데 가가지고 또 태클이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무과에서 좀 주로 많이 그 불만 고객들이 많이 생기죠. 왜 이렇게 비싸? 왜 이렇게 불친절해? 이런 부분들이 비단 원무과에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내가 돌고 돌아 서비스를 하면서 나오면서 계산을 할 때 만족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고객들은 여기에서 불만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무형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동시성이라는 것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무형성이라는 것은 형체가 없고 소멸성이라는 것도 보관이 불가능하다. 자, 어떻게 보면 이런 제품은 오늘 판매를 하고 못하면 나누었다가 내일 판매를 해도 재화의 가치가 되는데 이 서비스는 오늘 내 몸이 좀 찌뿌둥하다고 좀 난간났다가 내일 이거 해가지고 2배로 잘해서 칭찬 들어야지 라고 했을 때 어떤 재화의 가치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동시성, 소멸성, 무형성이라는 것은 눈으로 확인되지 않고 보관이 불가능하고 생산,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나는
한번 제공할 때 최선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 어떤 내가 오늘 기분이 좀 안 좋고 우울하다고 해서 내 얼굴빛에 그것이 표현이 된다는 거야. 내 말빛에, 내 눈빛에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 또한 이 서비스인으로서의 프로답지 못한 어떤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의 3대 특성, 동시성, 소멸성, 무형성. 여기다가 플러스 서비스의 특성 중에 많이 출제되는 문제 중 하나가 이질성이라는 부분인데요. 이질성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다. 제공하는 사람마다 다르죠. 똑같은 병원에서 똑같은 원장님이 서로 다른 환자를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 후 결과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환자는 조금 빨리 낫기도 하고 또 어떤 환자는 상태에 따라서 조금 늦게 낫기도 하겠죠. 자, 그렇다면 어떤 한 직원이 여러 환자들에게 똑같은 서비스를 했는데 어떤 환자는 나의 서비스에 만족할 수도 있고 어떤 환자는 나의 서비스에 불만족할 수도 있다는 것도 이질성이네요. 자,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고객의 개인적 특성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보건의료 서비스입니다. 우리 보건의료 서비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서비스의 특성도 들어가지만 의료라는 부분이 접목이 되는 거죠. 자, 의료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또 다양한 의료 환경의 특성을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의료기 때문에 일반 서비스와 다른 건 어떤 게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상이 총체적인 인간인 부분도 있지만 아픈 사람이다. 물론 안 아픈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요. 자신의 돈을 지불하고 생명을 맡기는 고객, 실수와 실패가 용납이 안 되는 집단. 또한 병원 안에는 다양한 부서들의 결합체고 이 서로 다른 업무를 하는 부서들은 서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서로의 의사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이 또 보건의료 서비스의 한 특성, 병원 환경의 특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건의료 서비스의 특성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비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비대칭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이렇게 대칭을 이루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말이죠. 예. 내가 어떤 이런 볼펜을 하나 산다 또는 이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똑같은 품질의 제품을 하나 사기 위해서 인터넷을 비교해보고 백화점에 가서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이걸 내가 가격 대비 좋은 걸 샀느냐 안 샀느냐를 충분히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라도. 알 수 있고 한데 내가 병원에 갔는데 뭐 그렇게 크게 난 아프지를 않는데 뭐 수술을 하라고 한다, MRI를 찍으라고 한다, 무언가 과도한 진료를 하라고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받기 싫단 말이에요. 굳이 그것까지 받아야 돼요? 라고 물었을 때 받기 싫으면 안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모릅니다. 라고 했을 때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설명을 하는 전문가 집단이 너무나도 지식층이죠. 의사라는 그 전문성.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인이 들었을 때 잘 해석할 수 없는 공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고 무작정 따라야 되는 경우, 그리고 따르지 않을 경우는 굉장히 불안함을 갖고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우리 보건의료 서비스인들은 좀 더 이 비대칭적인 구조라는 것은 독과점적인 부분하고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좀 더 눈높이에 맞는 고객 서비스, 환자의 입장에 맞는 전문 용어보다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의료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비대칭성적인 특성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이 보건의료 서비스의 특성 중에 하나는 비탄력적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탄력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경제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경제는 탄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가 돈이 많으면 좀 큰 차를 사고 돈이 작으면 그에 맞는 차를 사듯이 이렇게 나 돈에 따라서 경제는 내가 돈이 있으면 좀 맛있는 거 먹고 돈이 없으면 좀 싼 걸 먹어도 돼. 자, 근데 보건의료 서비스라는 거는 내가 아파서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돈이 없다고 치료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비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비대칭성, 비탄력성. 자, 그렇게 이렇게 비자가 많이 들어가네요. 그죠? 자, 또한 비분리성. 고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분리되지 않는 서비스다. 자, 이런 특성들이 우리 보건의료 서비스의 특성으로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의 3대 특성, 보건의료 서비스의 특성을 알고 단순히 우리가 앵무새처럼 그냥 외워서 시험 치는 것에
준하지 말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환자에게 또는 고객에게 명확한 언어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불안하지 않고 걱정되지 않게 설명해주고 또 보건의료 서비스라는 이 환경이 서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부분에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상대에게 전달하는 말들이 존중과 배려의 언어로 전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서로 안에서 직원과의 갈등이 있고 존중받지 못하고 상대를 존중하지 못한다면 이 우리를 응대하는 고객들도 우리 병원에 와서 절대 만족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보건의료 서비스인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좀 더 이 마음 안의 공간과 여유를 좀 가지시고 나와 만나는 모든 고객들에게 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고 그들에게 빛이 될 수 있고 희망이 될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특성과 보건 의료 서비스의 3대 특성에 대해서 안내했습니다.